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하고 선출직 정치인에 도전하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선거에 도전하는 차세대 한인 정치인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은 오늘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을 초청해 세뮨 전 보스턴 시의원, 뉴저지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앤드류 킴, 맨해튼 2선거구에서 뉴욕 시의원에 출마하는 로니 조 후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45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동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젊지만 화려한 경력을 가진 앤드류 킴 후보는 남부 뉴저지 벌링턴 오션 카운티 등으로 구성된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합니다. I want to change the leadership in New Jersey's 3rd. I think we have an opportunity here to flip the House, and I think we have great opportunities for having Korean Americans in Congress. 뉴욕 시의회 2선거구에서 뉴욕 시의원에 출마하는 로니 조 후보.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 공공업무실 부실장을 역임한 조 후보는 백악관 선임 고문과 던컨 전 교육부 장관 등이 후원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는 후보입니다. 조 후보는 오는 9월 12일 예비선거에서 카리나 리베라 후보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ost recently, I served President Barack Obama at the White House as his aide at the Office of Public Engagement, where we manage the president's relationships with business leaders, elected officials, activists, students, parents groups, you name it.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민 후보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경제정책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45지구에서 연방 하원에 도전합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한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한인 정치인 배출이야말로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과 직결된다며 한인 후보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백악관이 다카 프로그램이 유효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정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카 폐지 또는 영구 시행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일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전날 성명은 다카 수혜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다카 프로그램 유지 발표가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 계속 유효하며 노동허가도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조나선 호프만 공보국 부국장은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나온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카 이슈에 대해서는 의회만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카 프로그램의 미래가 확실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민 옹호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데이빗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임시 타이틀을 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카 수혜자들은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제1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뉴욕은 금메달 14개로 3위를 차지했고 뉴저지는 1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8일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진 제19회 미주 한인체육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꿈과 도전으로 하나 된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미주체전에서는 전국에서 5,300여 명의 한인 체육인들이 참여해 19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종합 우승 1위는 댈러스 한인체육회과 2위는 LA가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240명의 선수단이 배구와 수영, 씨름,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금메달 14개를 포함해 총 50개의 메달을 획득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김기철 뉴욕 선수단장은 뉴욕 선수들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미주체전에서 선전한 뉴욕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도 태권도와 볼링, 수영, 족구, 탁구, 검도 등의 종목에서 63명의 뉴저지 대표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11개를 포함해 총 25개의 메달로 종합 12위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미주 한인체육대회 개최지는 시애틀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쿠바 협상을 취소하고 새로운 쿠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쿠바와의 금융거래와 여행이 제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극장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연설을 통해 새로운 쿠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난 정부 시절에 완전히 일방적인 쿠바와의 협상을 취소한다며 전임 행정부가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은 쿠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쿠바 정권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자신의 선거 공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의 인권 기록도 비판했습니다. 쿠바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모든 정당을 합법화하며 새로운 선거 일정을 잡을 때까지 쿠바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 오바마 행정부가 이뤄낸 국교 정상화 업적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았습니다.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항공편과 크루즈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자금이 쿠바 군부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군부 또는 정보당국과 연계된 기업과 미국인들 사이의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외국인의 쿠바 개별 여행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 택시기사 보호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택시 운전자들에 대한 폭행을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15일 택시기사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택시기사 보호 법안을 찬성 59, 반대 2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택시기사들에 대한 폭행이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격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옐로캡과 리무진뿐만 아니라 우버, 리프트와 같은 앱 기반 택시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현재에도 뉴욕 시내 모든 택시 차량에는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한다는 문구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습니다. 이 스티커 부착 의무화 규정이 뉴욕주로 확대됩니다. 이번 법안은 2013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가 무차별 폭행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한 후 론킴 의원이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다시 상정됐고 성사된 것입니다. 김 의원은 최근 증오범죄의 증가로 아시안 등 소수의 택시기사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이 반드시 주 하원을 통과해 뉴욕시 택시 노동자들을 보호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주 하원으로 넘겨졌으며 주 하원 회기 마감일은 오는 21일입니다. 맨하탄 어퍼 이스트 사이드 주민들이 냉방병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냉방병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것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하탄 레녹스 힐에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에 감염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90대로 알려진 한 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뒤 11일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보건국은 감염 환자가 발생한 맨하탄 레녹스 힐 주변 0.3마일 내 지역의 대형 에어컨과 냉각탑을 조사 중입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냉방병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도 일주일 내 회복되는 독감형과 고열과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의식장애에 이르면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15%에서 30%가 사망하는 폐렴형이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에어컨이나 냉각탑, 가습기 등에서 서식하면서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를 비슷하게 맞춰놓고 정기적으로 에어컨 필터를 교체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또 냉각수 오염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200명에서 400명의 레지오넬라균 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가을 학기부터 각 학교의 위생 상태를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해당 학교의 아침, 점심 메뉴 확인과 위생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5일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부터는 시 보건국이 실시하는 공립학교 구내식당의 위생감사 보고서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공립학교는 구내식당의 위생검사 보고서를 교육국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며 사립학교도 보건국 웹사이트에 최소 3년치 보고서를 게재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위생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데니얼 드롬 시의원은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각종 비위생적인 규정 위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시 교육국과 제프리 클라인 뉴욕주 상원의원이 합의한 학교 식당 위생검사 보고서 온라인 공개안에 의해서도 오는 9월부터는 각 학교별 위생 상태를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들은 새로 마련되는 위생검사 보고서 섹션을 통해 해당 학교의 아침, 점심 메뉴를 확인할 수 있고 헬스데이터를 통해 위생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도 위생검사 적발 사항을 알게 됩니다. 이번 조례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셰리프국이 시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불법 술, 담배 판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불법 술, 담배로 인한 뉴욕시의 세금 손실은 연간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불법 담배 유통이 가장 높은 주는 뉴욕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 소비되는 담배의 55.4%가 불법 담배로 조사됐습니다. CBS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셰리프국은 시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들여온 면세 담배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담배를 판매해오고 있으며 특히 세금이 가장 저렴한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들여와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몰래 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는 담배 한 갑당 4달러 35센트의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뉴욕시는 여기에다 한 갑당 1달러 50센트의 세금을 추가합니다. 반면 버지니아주는 한 갑당 30센트의 세금만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담배를 파는 뉴욕시 내 업소가 많은 것입니다. 이로 인한 세금 수입의 손실은 2014년 기준 연간 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 정부 입장에서 집중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셰리프국은 이외에도 불법 무기나 가짜 술을 판매하는 행위도 다수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 불법 담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한 보루당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형사 범죄 혐의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미국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접수된 미국 항공사들에 대한 승객들의 불만 사례는 모두 1,90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 1,132건보다 무려 777건이 늘었으며 한 달 사이에 무려 70%가량 급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항공 서비스 불만 증가는 지난 4월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버부킹을 이유로 베트남계 남성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사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항공사들의 고객 서비스 현 주소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항공기 승객 권익단체 플라이어스 라이츠는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불만 사항을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실제 더 많은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대변인 크리스토퍼 엘리엇은 항공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모든 부문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 탑승객과 항공사들의 인종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소비자도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시 도착률은 나날이 하락하고 있고 고객들의 소화물 불만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유기농 식품 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합니다. 아마존의 홀푸드 마켓 인수가는 주당 42달러로 지난 15일 종가보다 27% 높은 수준이며 전체 인수합병 금액은 137억 달러에 달합니다. 홀푸드 마켓은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독립사업부로 운영되며 기존 경영진도 유임됩니다. 이번 M&A는 아마존이 식료품 부문 등으로 오프라인 소매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월마트는 이에 맞서 온라인 시장에 강점이 있는 남성 의류업체 보너보스를 인수한다고 발표해 맞불을 놓으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의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명 여성 의류 체인 파파야 클로딩이 파산 보호 신청 챕터 11을 신청해 한인 의류업계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파야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적자가 심한 30여 개의 매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 조정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파야는 설립 20년 이상 된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전국에 1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시립대는 오늘부터 23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Citizenship Now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민 상담 핫라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큐니와 이민단체, 미디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시민권 신청 등 다양한 이민법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한국어를 비롯해 10여 개 외국어로 진행합니다. 큐니 측은 이번 핫라인을 80개로 늘리고 자원봉사자 400명을 확보했습니다. 야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 의원은 지난달 맨하탄 타임스퀘어 인도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보행자 도로 안전 강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교통국의 관할 아래 타임스퀘어 같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광장을 비롯해 학교 인근 인도 등 안전 우선 지역에 보행자 도로 차량 진입 방지용 안전 기둥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류, 특히 유아식품에서 낮은 수준이지만 납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7일 환경방어기금은 과일 주스와 뿌리 채소류, 쿠키류에서 납성분이 많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관리국이 2003년에서 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총 2,000여 종의 유아식품 샘플 가운데 20%에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 퀸즈 우드사이드 지점에서 $1,300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는 지난달 15일 오후 1시쯤 고객을 가장하고 들어가 텔러에게 $100짜리 지폐 30장을 $50짜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26장을 슬쩍 빼내고 다시 $20짜리 지폐로 바꿔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0를 챙긴 것입니다. 용의자는 육중한 체격의 남성으로 검은색 긴팔 셔츠와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